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여당 내에서 한 모임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여한 국회의원 숫자가 50명이 넘습니다. 상당한 규모죠. 이 정도면요, 여당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넘어갑니다. 3분의 1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지금 굉장히 큽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친문 56명, 네 번째 민주정부를 만들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권 킹메이커 되는 건가? 메머드급 싱크탱크입니다. 싱크탱크를 표방했어요. 이름이 민주주의 4.0입니다. 이 모임의 이름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 그리고 4.0이다. 이 4의 의미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게 출범했는데 보면은요, 일단 면면을 좀 보겠습니다. 기존 친문 부엉이 모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홍영표, 전해철 의원 등등이 이번 싱크탱크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노무현 재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근거지였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에 사무실을 뒀다. 이른바 광흥창 팀이라는 게 있었어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그런 준비 그리고 대통령 캠페인 이런 거 아주 적극적으로 뭔가를 짰던 곳인데 그곳에 사무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엉이 광흥창팀 뭐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이사장은 도종환 의원, 항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뭐 걱정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혹시 이 싱크탱크 출범이 대선 본선 경쟁력을 고려해 제3주자를 물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어제 이 모임 출범식이 있었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늦추면 또 다른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11월에 부랴부랴 했고요. 우리가 시작하는 이 항해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 길에 폭설이 쏟아지고 폭우의 시간, 폭염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간다는 것, 함께 간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모임, 관계자들 설명은요, 그냥 연구 모임으로 좀 봐달라. 무슨 정치적 의미 너무 해석하지 마라.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책을 논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그리고 정치권 시각은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돌린 친문 싱크탱크 제3 후보를 찾는가. 여기서 제3 후보. 그럼 1후보, 2후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앞선 양강 후보, 이낙연, 이재명 그 두 인물 이에 제3 후보를 찾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입니다. 의원이 50명이 넘는 민주주의 4.0 출범했다. 정책에 집중하겠다. 대선과 연결시키는 건 무리다. 이렇게 설명을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만 친문 안에선 김경수 경남지사 대안 등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요. 아니 이런 거 출범을 했는데 나는 가입 연락도 못 받았다. 뭐지요? 이렇게 떨떠름한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왜 누구는 연락하고 누구는 연락을 안 했는가 이런 얘기예요. 옆에 보겠습니다. 범문재인계로 분류되어 온 한 재선 의원은 가입 의사를 묻는 연락도 받지 못했다. 드러내놓고 비판은 않지만 다들 떨떠름해하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참여를 하는데 그럼 참여하진 3분의 2는 왠지 우리는 소외된 건가? 이런 분위기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기사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주제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대진 변호사. 네. 그냥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좀 봐달라. 대선과 연결시 말아달라 했는데 정말 단지 그냥 연구 모임으로 보이십니까? 단지 연구만 하겠습니까? 물론 다른 일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친문만을 위한 그 모임이라기보다는 민주당 전체를 위한 모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조직이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맞을까요? 아니면 진짜 여기 설명대로 그렇게 좀 봐주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뭐 친문들의 입장에선 그리고 예. 국민들 중에서 이제 친문이라고 생각하는 의원들 말고의 입장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뭐 친문들이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명백하게 친문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대표성을 부여한다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만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나중에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이 친문 모임에서 찍어준 그 정통성을 부여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 플랫폼을 만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모임을 보면요, 사실 뭐 몇 해 전에 이른바 부엉이 모임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친문 핵심들이 참여해서 뭔가 하려는 모임 아니냐 그랬다가 너무 논란이 되니까 사실상 이렇게 흐지부지 약간 해체 단계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부엉이 모임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이번에 민주주의 4.0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것도 우연이겠죠. 광흥창 팀이 활동했던 마포 광흥창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글쎄요. 이게 우연일 텐데 아무튼 언론 입장에서는 뭔가 갖다 붙이기 참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요. 자, 이런 상황과 함께 지금 정치권 시각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조대진 변호사께 네.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양강으로 꼽히는 후보에 대해서 친문 쪽에서 친문 의원들이 만족을 하지 못한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그 의원 같은 경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물론 훌륭한 민주당의 자산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정을 온전히 다 주기에는 좀가 뭔가 모자란 부분, 식구인데 같은 식구지만 식구 아닌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부분이 친문한테는 좀 있습니다. 그 무슨 식구입니까? 그게 식구인데 식구 같지 않은 그런 식구는 무슨 그렇기 때문에 식구입니까? 약간 우리 식구로 들어와 있는 용병 같은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예. 그렇게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로 친문을 대표할 수 있는 주자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제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더 드는 이유가 뭐냐면 느닷없이 출몰한 윤석열 총장의 정체에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압도적으로 앞설 수 있는 힘을 친문 계열이 몰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러한 후보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모임에 참석하는 분들은 제발 좀 대선과 연결져서 뭐 제3후보 이런 거하고 연결져서 해석하지 말아주세요 했는데 조대진 변호사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요. 자, 최영철 편집위원께는 만약에 지금 이제 모임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책 연구하고 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여기서 일부 모임 참석자들이 그리고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분이 만약에 제3후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론을 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건 대선과 연결해서 크게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선풍기를 세게 틀려고 저분들이 모였지 않나. 바람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처음부터 있었거든요. 저 남의 자식 데려와서 우리 전답 다 물려주면 되나. 이런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최영철 편집위원은 비유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 말들이 결국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나 훌륭한 분이지만 결국에는 정치 철학이 과연 친문 계열의 의원들하고 맞느냐에 대해서 사실 의문 부호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자는 저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만 갖고 다음 대선에 가도 충분히 큰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분들이 다른 분들하고 손잡고 다음 차기 권력을 만들기보다는 예. 적통들이 차기 권력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대통령을 갖고 있는 철학을 이어가 보자는 그러한 이념의 발로인 부분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종욱 교수님. 여기 보면 어제 이제 참석자들이 많은 경우가 이제 연구, 정책 이런 걸 강조했거든요. 뭔가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뭘 제시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가 너무 인물 중심으로 끌고 왔다.
이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 인물이 아닌 뭔가 정책과 정당 중심의 어떤 선거, 대선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지향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좀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면 뭐 당 연구원이 하겠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근데 이름 자체가 예. 민주주의 4.0이지 않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 다음. 하나는 이제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건 예. 선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에 모여 있는 의원들이 중심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황 의원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민주주의 4.0의 핵심적인 테마들은 옛날 제3의 길처럼 좌우를 넘나드는 새로운 방법들,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들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는 정권 재창출, 또 하나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 어떤 구상들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위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50여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벌써부터 제가 볼 때는 폭우를 맞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언론에서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야라고 하는 것들 저는 갈 길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보궐선거 대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기가 있을 때마다 소위 민주주의 4.0에서 나오는 발언 하나하나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사실 측면이 당 있는 거죠. 안에도 싱크탱크가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4.0이 적어도 미래적인 국가 브랜드나 구상, 계획, 비전들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소위 50명 이상의 친문 세력들이 차기 선거에서의 킹메이커, 하나의 중요한 세력으로 자리 잡을 거라는 의심을 예. 계속 받을 거라는 측면들의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들이 계속 얘기했던 자기들의 발언만큼 그 방식으로 가지 않게 된다면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좀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탁인데 도종환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예. 담쟁이라 시를 쓴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제가 볼 때는 진짜 민주당 전체를 위해서 그 길을 가진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들에 계속 중심을 잡지 않게 되면 논란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그 길을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당부해서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도종환 의원이 사실 민주주의 4.0 연구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이사정경 연구원장 맡고 있는데 어제 이제 출범식에서 한 말이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한 배를 타자라고 해서 한 배. 네. 무슨 뜻일까요? 한 배를 타자라는 건.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코로나19 시대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미래의 과제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 예. 그랬을 때 정당이 거기에 맞는 비전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 또 반대로는 50여 명 이상의 의원들이 따로 별도로 모였으니까 50여 명이 이 폭우 속에서 한 배를 가지고 똘똘 뭉쳐서 가보자라고 또 의심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전자의 길을 걷자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후자의 길일 수 있다고 지금 계속 해석하고 있거든요. 전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자의 길을 진짜 잘 보여줘야 된다. 안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주변으로부터 많은 의심들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폭우가 계속 밀려올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순수한 연구 모임, 정책 개발, 정책 논의 이런 거 하는 것입니다라고 누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서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선과 관련해서 혹시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아마 끊임없이 받을 거라 예상이 좀 됩니다.